강아지 귀 냄새 원인 및 멈추는 방법에 대해 강아지의 귀에 악취가 나는 경우 불쾌한 냄새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에서 냄새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학적인 부분에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동물병원에서의 진단 및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귀에서 냄새가 나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치료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선 강아지의 귀에 악취가 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균성 귀 감염. 일반적으로 강아지는 피부, 털, 귀 등에 살고 있는 건강한 박테리아도 있는 반면 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나쁜 박테리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쁜 박테리아가 귀에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박테리아는 귀와 같은 환경에 서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기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따뜻하고 습한 장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귀와 같은 경우 박테리아가 살기가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감염으로는 외이도의 바깥 부분에서 중위 또는 내위로 내려와 잠재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귀 내부에서 악취가 나거나 노란색, 갈색 또는 피가 섞인 분비물, 발적, 붓기, 머리 기울임, 국소탈모의 증상과 더불어 귀를 긁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일반적인 검사는 귀 분비물을 채취해 감염이 어떠한 경로에 의한 것인지 확인한 뒤에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소항생제 스테로이드 조합이지만 그 이외에는 경구항생제가 처방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이전 귀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의사분들이 해줄 수도 있지만 귀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약물이 제대로 박테리아에게 침투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의 분비물의 제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귀 감염은 증상일 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처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효모성 귀 감염. 효모성 감염의 경우 말라세지아로 불리는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이 효모는 강아지를 포함한 많은 동물의 피부 표면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며 외이도의 염증을 유발하며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증상으로 냄새 및 악취, 염증, 분비물 과다, 머리 기울어짐, 탈모와 귀 긁힘 등 세균성 귀 감염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검사는 귀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를 하며 강아지의 외이도를 완전히 청소한 뒤 가장 적절한 약물이 사용됩니다. 국소 또는 경구 케토코나졸 또는 미코나졸을 항생제 및 항염 증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드기. 강아지에게 짙은 갈색 및 검은색의 분비물이 나오며 귀를 세게 긁고 고개를 심하게 흔드는 경우 귀 진드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드기의 경우 작지만 아주 빠르게 번식을 합니다. 어린 강아지에게 많이 발생하며 종종 나이가 많은 노령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드기의 경우 빛을 싫어하며 귀에 달라붙어 기생을 합니다. 확실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강아지의 귀의 면봉으로 부드럽게 닦아내고 그 분비물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라이트를 비춰 작은 흰색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면 진드기가 확실합니다. 진드기의 경우 처방전 없이 약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진드기를 통해 박테리아가 귀 안으로 침투하는 경향이 발생될 수도 있어 동물병원에서 확실한 진단을 통해 처방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 진드기가 모두 죽고 남은 알이 부화하기까지 최소 3주 동안의 시간이 걸립니다. 수의사의 경우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항염증, 항진균 또는 항생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진드기를 발견했다면 진드기의 발생 지역을 유추해 최대한 피해 다니거나 관련 구청에 민원을 넣어 처리하도록 합니다. 몇 가지 근본적인 원인. 앞서 말한 것처럼 강아지의 귀 감염은 이후 질병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박테리아 및 효모성 감염과 진드기 등의 알려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외에 귀 감염의 몇 가지 잠재적 근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 유무. 귀 문제의 경우 이상하게 피부 질환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렵고 악취가 나는 귀 감염의 경우 기저 알레르기로 인한 발생일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경우 음식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집안 청소에 사용되는 여러 용액 및 기타 실내외에 있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물질의 투입. 밖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강아지 중 외이도를 덮는 긴 귀와 장모종의 강아지의 귀 속에 풀과 같은 이물질이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깨비풀이나 엉겅퀴 등 귀 주변의 털에 달라붙어
이동 중 발생되는 이물질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밖에서 뛰어놀다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 귀 안쪽의 확인을 우선시하고 귀 안쪽 및 주변의 털을 잘라 작은 이물질이 붙음을 최대한 방지 및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귀지. 일부의 강아지는 귀지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간의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귀 감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강아지의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실내의 습도를 잘 유지하고 귀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준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강아지의 귀는 섬세하기 때문에 귀 청소의 부분에 있어 세심하게 다뤄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수의사와 상담 및 처방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좋습니다. 귀지가 과도하게 발생되면 귀가 촉촉해지므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염증을 통해 효모와 박테리아가 번식해 강아지의 면역 체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르몬 문제. 강아지의 호르몬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두 가지 주요 내분 비장애, 갑상선 기능 저하 증과 부신 피질과 다증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의 경우 강아지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갑상선의 수치를 낮추게 합니다. 이러한 강아지의 낮은 갑상선 수치는 체중 증가 및 탈모와 피부병과 무기력한 행동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쿠싱병이라고도 알려진 부신피질 과다증은 강아지의 부신이 너무 낮아 생기는 코티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감염된 강아지는 또 다른 감염에 노출되기 쉬우며 탈모, 배뇨 및 식욕 증가, 복부 비대와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장에 따른 문제. 강아지의 경우 성장에 따라 귀 감염 및 관련된 냄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외이도에서 튀어나온 혹이나 부어오름을 통해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강아지의 귀에 종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면 고름과 출혈이 발생하여 악취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양의 냄새는 매우 강하고 구더기를 유인할 수 있는 각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통해 이러한 혹을 제거하고 이에 맞는 치료 및 과정을 수의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염은 강아지의 귀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 또는 효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환경에서도 생존하며 강아지의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틈새를 노려 더 악화를 시킵니다. 알레르기 질환 및 종양, 이물질과 같은 외부, 윗내부의 질환이 발생되면 이러한 감염을 더욱더 발전시킵니다. 강아지 귀 냄새를 없애는 방법. 앞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로 귀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귀를 가능한 자연스러운 상태로 유지하고 이상이 생길 경우 바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강아지의 귀 냄새의 해결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 됩니다. 정기적인 점검 외에 수시로 귀의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의 경우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알레르기인지를 확실히 알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과 노출을 줄이며 음식이 원인인 경우 유발하는 성분을 식별하여 식단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진드기의 경우 귀의 분비물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다른 강아지에게 전염될 수 있는 해충입니다.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경우 다 자란 진드기만 죽기 때문에 알이 부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투여를 해야 합니다. 박테리아는 살기 좋은 환경이 생성되면 즉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드기를 통해서 나쁜 박테리아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향균제를 주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의 귀 감염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머리를 과도하게 흔들어 청각혈종이 생길 뿐 아니라 외이도에 만성염증이 생겨 통로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피부 조직이 쌓여 외이도가 완전히 폐쇄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귀 감염에 있어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